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앞서간 분들, 그분들이 도대체 어떤 길로 갔는지 벤치마킹을 하면은 빠르게 앞서서 조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내가 절약을 해서 종잣돈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고 불리고 지키고 기준을 잡고 투자를 한다면 저축보다 훨씬 좋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죠. 꼭 소액 투자하면 사람들이 뭐 5천만 원 미만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1,000만 원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1,000만 원 가지고 수익률을 내고 월 한 75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이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의 부자를 꿈꾸고 50대에 열심히 살면서 인생 2막을 지금 살고 있는 닉네임은 꿈꾸는 서여사 서미숙 작가라고 합니다. 꿈꾸는 서여사라는 닉네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 닉네임은요, 제가 부자를 꿈꾸면서 꿈을 꾸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제 성이 서씨이다 보니까 꿈을 꾸다 서여사 조금 이상해서 꿈꾸는 서여사로 해야겠다 하면서 제가 꿈꾸는 서여사로 만들었습니다. 찜질방 매점 이모에서 사업가 자산가가 되셨는데 부자가 되기로 언제 결심하셨나요? 저는 53세 되던 해에 저희 아이가 아나운서를 꿈을 꿨어요. 아나운서를 꿈을 꾸면서 그 취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2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도. 그래서 그 아이 때문에 취업이 자꾸 좌절되고 해서 우리 아이가 무능한 부모 때문에 자꾸 취업이 좌절되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제가 그때부터 4년 5개월 전이네요. 그때부터 열심히 자기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50대에 새로운 도전을 하기가 부담스럽지 않으셨나요? 처음에는 부담보다는 두려웠어요. 아무도 제 주위에 그렇게 시작하신 분들도 없고 그런 것들이 너무 두려워서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때 많이 조금 어려웠죠. 용기를 내는 게 좀 쉽지 않았었습니다. 현재 8개의 명함, 10개의 파이프라인이 있다고 하셨는데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열심히 살다 보니까요, 10개의 파이프라인이 생긴 거예요. 이제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10개가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지만 맨 처음에 저는 블로그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 시작해서 애드포스트를 달면서 글을 쓰면 돈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파이프라인을 만들었고, 제가 지금 운영하는 그 콘텐츠 같은 거, 그리고 저는 이제 외부에 강의를 다녀요. 그래서 이제 강사 수입, 또 작가이다 보니까 3-4권의 책에서 인세가 나옵니다. 그런 인세 수입, 또 월세를 받고 있고요. 녹화본 판매 같은 것도 좀 하고, 무인 창업을 좀 몇 개 했어요. 무인 카페도 운영을 하고요. 공간 임대도 운영을 하고요. 그런 걸로 해서 한 10개의 파이프라인이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명함이 여러 가지가 생긴 거예요. 뭐 대표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작가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강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점주이기도 하고요. 저는 가장 좋은 명함 할머니이기도 합니다. 네. 예전의 삶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진 게 있을까요? 네, 예전 삶과 지금 거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산다. 예전에는 제가 하기 싫은 일도 조금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남 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싫어도 해야 되고 만나기 싫어도 만나야 되고 이런 일을 했다면, 지금은 제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시간을 마음대로 조금 쓸 수 있다, 이런 삶으로 좀 바뀌었어요. 부자가 되려면 버는 것, 모으는 것, 불리는 것 중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저는 절약이 먼저라고 시작해요. 네, 버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내가 투잡을 당장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절약이 먼저이다. 내가 절약을 해서 어떻게든 종잣돈을 만들어서 그래 어디다 투자를 하고 불리고 지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왕초보 50대가 이제 막 시작하려면 무엇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처음에 했던 방법이 새벽 기상과 책 읽기였어요. 독서, 그리고 운동. 50대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요, 독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독서를 통해서 마인드를 잡고요. 책에는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많은 해답이 있습니다. 타인의 삶에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저는 책 읽기가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새벽 4시에 매일 2시간씩 하시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무엇인가요? 저는 지금도 하는 건데요. 독서와 글쓰기예요.
네, 근데 요즘은 제가 운동에 더 많이 이제 시간을 할애하긴 하는데 제가 처음에 했을 때는 무조건 책 1시간 읽고요. 그 다음에 글쓰기를 했어요. 글쓰기는 블로그 쓰기였습니다. 자기계발과 투자,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투자는 사실 종잣돈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 하신 분이라면 아니면 저처럼 50대에 나이가 좀 있는 분이라면 저는 자기 개발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자기 개발을 통해서 공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 기준으로 의해서 투자를 할 수 있으니 자기 개발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투자가 아니라 독서하고 운동하면 정말 부자가 될 수 있나요? 저는 독서가 먼저라고 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책 읽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저 역시 부자의 그 습관을 따라서 그 부자들이 항상 새벽 기상이나 독서나 운동을 먼저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그 독서 그거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우선순위라고 봅니다. 책에서 부자가 되는 길이 많이 보였어요. 네, 많이 읽다 보면 그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부를 빨리 축적하기 위한 최적의 루트가 무엇일까요? 저는 벤치마킹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벤치마킹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저 길을 알고 싶으면 앞서 되돌아오는 사람에게 물어보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못하잖아요. 모르잖아요.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럴 때 앞서 간 분들, 그분들이 도대체 어떤 길로 갔는지 그걸 벤치마킹을 하면은 빠르게 앞서서 조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자산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하고 계신가요? 저는 골고루 합니다. 사실 뭐 하나에 올인하지 않고요. 부동산이 아무래도 가장 많이 들어가 있고요. 금융투자 요즘에 한참 유행하죠. 비트코인이나 금투자 이런 것도 저는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분산 투자와 몰입 투자, 어떤 게 더 효과적일까요? 자금이 적을 때는요. 몰입 투자를 해야 되고요. 자금이 어느 정도 조금 있다 하면은 분산 투자가 저는 정답이라고 봐요. 자금이 별로 없는데 그 작은 자금으로 너무 분산해 놓으면 모이는 그 속도가 늦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몰입으로 하고 자금이 조금 어느 정도 좀 있다 그러면 여러 군데에 조금 이렇게 분산으로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 중 어떤 것을 더 선호하시나요? 저는 미국 배당주 투자는 장기 투자예요. 말 그대로 노후 자금으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찾지 않습니다. 배당주만 조금 받고 있고요. 그런 거는 이제 장기 투자로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비트코인도 누구는 장기 투자로 이렇게 하라 하는데 저는 살짝 단기도 해요. 그러니까 뺐다가 조금 내려가면 좀 넣었다가 이런 걸로 해서 제가 어느 거를 더 선호한다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맞게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투자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 있으실까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잃지 않는 투자요. 원금을 잃지 말자. 예전에 사실 많이 잃었어요. 네, 주식 투자에 묻지 마 이런 거를 많이 해서 많이 잃어서 저는 많이 벌려고 하지 않고요. 잃지 않는 투자. 워렌 버핏이 그렇게 하잖아요. 돈을 잃지 않게끔 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2번도 1원칙을 지켜라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잃지 않게 내 원금이 소중하니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 수익률은 어떻게 되시나요? 제 투자 수익률은 부동산은 아무래도 하락일 때는 수익률이 좀 좋았죠. 그런데 지금은 조금 하락기에 있다가 다시 약간 올라가는 추세예요. 그래서 저는 워낙 싸게 살 때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마이너스 나거나 그런 건 없고요. 금융 투자 같은 경우는 배당주는 오래전부터 계속 모아가는 저는 식비 절약해서 모으거든요. 그거를 매달 식비를 절약해서 그렇게 모으는 투자를 하고 있고요. 제가 수익률이 가장 좋은 건 비트코인입니다. 지금 한 50%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뺐었고요. 그러다가 다시 조금 내려왔을 때 또 투자하고 해서 지금 또한 나쁘지 않습니다. 눈덩이 투자법 6단계를 단계별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제 눈덩이 투자법은요. 말 그대로 단계예요. 6가지의 로드맵, 절약부터 저축, 그 다음에 금융투자, 소자본 투자, 부동산 투자, 사업까지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려가는 그런 투자법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1단계 절약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1단계 절약에서는요, 사실 절약의 가장 큰 적은 나예요. 나 자신. 네. 나만 잘하면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재테크의 가장 큰 적도 나입니다.
내가 소비를 이렇게 잡지 못하고 과소비를 하거나 네, 그렇게 된다면 그거만큼 좀 힘든 게 없죠. 그래서 나 자신을 조금 추스리고 감정을 좀 추스리면 돼요. 소비 감정은 내 감정을 좀 잘 보면 내가 배가 고프거나 우울하거나 할 때 많이 사요. 나도 모르게 삽니다. 네, 그 감정을 좀 다스리면 될 것 같아요. 저축과 소액 투자 어떤 게 더 효과적일까요? 저는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모았다면 소액 투자도 해도 된다고 봅니다. 저축만으로 부자가 된다라는 그런 세상은 좀 지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축을 계속 하면서 네, 어느 정도 불렸다면, 이렇게 모았다면 소액 투자로 해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겁이 나서 사람들이 못 하거든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투자를 잘 대신 이제 공부를 하고 기준이 있어야 돼요. 나만의 기준이. 그 기준을 잡고 투자를 한다면 저축보다 훨씬 좋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죠.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네,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게 금융 투자 외에 저는 소자본 투자, 무인 창업이라고 해요. 제가 이제 무인 창업을 좀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제 주변에서도 많은 분들이 무인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인 창업을 할 때는 꼭 소액 투자하면 사람들이 뭐 5천만 원 미만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1천만 원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2천만 원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지금 현재 실제로 그렇게 1천만 원 가지고 수익률을 내고 뭐 월 한 75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이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1,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나요? 공간 임대 같은 것도 1천만 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강의 대여장 같은 것도 1천만 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보통 500에 월 얼마 이런 세를 얻어요. 그래서 그런 세를 얻어서 꾸며 놓는 거죠. 근데 그 꾸밀 때 요즘은 뭐 새 거를 갖다가 많이 놓지 않고 당근에서 많이 해서 150만 원 가지고 저는 공간 임대하시는 분도 봤어요. 그리고 한 달에 7, 80만 원씩 수익을 내시더라고요. 소자본 창업으로 1억 만들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소자본 창업에 그 무인 창업을요 하나만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요 여러 개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 여러 개를 할 때 아무래도 한 군데서 나오는 파이프라인보다는 여러 군데서 나오는 수익률이 훨씬 좋겠죠. 그 수익률과 그거는 내 자본소득이에요. 그러면 나의 근로소득과 합쳐서 그때는 내가 무인으로 하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회사는 회사대로 다니고 그리고 무인으로 나오는 아니면 월세 받기 이런 걸로 하면서 모든 거를 합쳐서 한다면 1억 만들기가 굉장히 빠르게 될 수 있어요. 3분기 고래동 공부 강의 모집 중이거든요. 네, 네이버에 고래동 공부 치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7, 8, 9월 고래동 공부 3개월 동안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심정석 소장님 보너스 강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는 정말 많은 걸 다루거든요. 물론 코인도 강의하죠. 저는 이번에 코인 강의 해외거래소 사용법 위주로 강의할 건데 2번 합니다. 7월, 9월 2번 코인 거래소 쪽 할 거고요. 팽도리님은 이분은 치과의사 분이신데 25억 비트코인으로만 25억 벌고 다른 또 알트코인으로 돈 많이 버셔서 원래 치과의사신데 졸업을 하셨어요. 네, 파이어족이시죠. 그래서 이제 뭐 시간 많다고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너무 폭발적인 반응이었어가지고 같이 코인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부동산 요즘에 난리지 않습니까? 부동산. 서울 부동산 다시 올라간다고 뭐 좀 시끄러워진 것 같아요. 거래량도 좀 많고 부동산 공부도 같이 하고요. 그리고 빗소영 대표님은 자기개발 쪽 아웃풋 독서 자기개발된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있고요. 심정섭 소장님은 학군 강의하거든요. 학군과 부동산, 자녀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도 같이 알려주실 거예요. 교육이죠, 교육. 자녀교육. 진짜 정말 거의 모든 거를 다 망라하는 강의거든요. 고래동 공부 프로그램만 잘 따라오셔도 다른 공부 특별히 많이 더 안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많거든요. 8월 달에도 웅달 대표님은 사업과 투자를 너무 잘 융합하셨고 그리고 좀 뼈 때리는 이야기 있잖아요. 뼈 맞는 시간을 좀 가감 없이 정말 솔직하게 부드럽게 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웅달님 강의를 들으면은 무언가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네. 정말 또 기대되는 강의요. 8월 달에 하시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식 쪽은 AI가 난리잖아요. AI 요즘에 저 이효석 대표님 컨텐츠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와, 저보다 더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분은 거의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뭐 진짜 대단하십니다. 컨텐츠도 되게 많이 만드시고 또 저는 양은 많이 하지만 사실 뭐 질이 엄청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좀 그러긴 좀 부끄러운데 이호석 대표님은 양도 많은데 질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 인사이트를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하거든요. 이럴 때가 아니면 네, 제가 또 언제 이호석 대표님을 만나서 이렇게 질의응답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고래동 공부 오시면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장인이신데 비트코인 투자로 네, 부를 많이 이루셨죠. 네, 호필님도 오십니다. 원래 이분은 공기업 다니시는 직장인이세요, 직장인. 네, 지금도 직장 다니고 계십니다. 직장인 분들이 가장 좀 좋아하는 강의죠. 가장 현실적인 강의고, 보통 다른 분들은 사업이랑 같이 하니까 네, 현금이 원래 많아서 잘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호필님은 직장인으로 정말 조금씩 조금씩 늘 모아가지고 그걸로 힘들게 처음에 1억 모아서 투자한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했는데 정말 눈물 나는 투자 끝에 네, 지금 좀 성취를 많이 이루셨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까지 해온 것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비 대표님이 또 독서 모임과 자기계발 쪽 이끌어 주실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부동산 이야기 하잖아요. 네, 남이사님은 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많이 제시해 주시죠. 예, 지난달에 보너스 특강으로 남이사님이 나와서 강의해 주셨는데 정말 열광의 도가니였어요. 예, 강의 자체도 너무 재밌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끝났거든요. 네, 그 후속편이 이제 9월 달에 남이사님이 강의를 해 주십니다. 남이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현금이 현재 얼마든 상관이 없다. 네, 누구나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비법을 알려주신다니까 네,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회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